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CICC가 11월 8일에 발간한 2022년 중국 증시 전망 리포트를 공유드렸고요.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신증권이 11월 9일에 발간한 2022년 중국 증시 전망 리포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찐중토를 좀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중국 현지 증권사 리포트를 공유드릴 때 거의 직역하듯이 하다 보니 중국식 표현들도 자주 나오고 함축된 표현도 좀 많아서 아마 처음에는 좀 생소하거나 어색하거나 또는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차차 익숙해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신증권 보고서 제목은 蓝筹归来 A股市场2022年投资策略 번역하면 블루칩 컴백 중국 A주 증시 2022년 투자 전략. 보시면 우선 빨간색 결론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부분이 있고 분량은 총 38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요약 페이지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붉은색 결론 단락입니다. 당사는 멀티 전략 방법론으로 중국 A주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 연구한 후 2022년은 상반기에 기회가 비교적 많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본다. 상반기는 정책이 성장 안정화에 중심을 둘 것이고 우량 블루칩의 굴기에 주목할 것을 건의하고 하반기는 정책이 정상으로 회귀하면서 상대적인 호경기 업종에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동시에 5대 분야 관련 개혁 정책이 발전과 안전 사이에서 재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금 면에서 신규 자금 중 장기 투자 비중이 향상될 것이고 기관 투자자의 가격 결정력이 뚜렷이 증강될 것이다. 투자 스타일에 있어서 우량 블루칩은 내년 한 해를 관통하는 투자 컨셉이 될 것이다. 업종 배분에 있어서는 기회가 비교적 많은 상반기에 미드스트림 제조와 소비 분야에 주목할 것을 건의하고 상대적으로 무난한 하반기는 소비와 과학기술 분야에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이어서 6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우선 이 6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2022년 중국 A주는 상반기에 기회가 비교적 많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이다. 둘째, 상반기 정책의 중심은 성장 안정화에 둘 것이고 우량 블루칩의 굴기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하반기 정책은 정상으로 회귀할 것이고 상대적인 호경기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개혁 정책 재균형 5대 분야를 둘러싸고 전개. 다섯 번째, 신규 자금 중 장기 투자 비중이 향상되고 기관 투자자의 가격 결정력이 뚜렷이 증강될 것이다. 여섯 번째, 블루칩 컴백, 소비 우위. 네,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쭉 갈게요. 첫 부분 제목, 2022년 중국 A주는 상반기에 기회가 비교적 많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이다. 2개 단락이 있습니다. 첫 단락 소제목, 멀티 전략 방법론으로 입체적인 분석 판단 구조를 견지하다. 당사가 계속 견지해온 멀티 전략 방법론의 입체적 분석 판단 구조는 지난 몇 년 동안 연간 전략에서 비교적 좋은 효과를 얻었다. 당사는 2018년에 부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중국 A주는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강세장의 출발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2019년 신시대의 샤오캉 강세장이라는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 A주는 향후 2-3년 동안 샤오캉 강세장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 후 중미 분쟁 노이즈와 코로나 충격에 직면했음에도 중국 A주는 여전히 온건하고 중기적인 완만한 강세장을 보였다. 이어서 둘째 단락 소제목, 2022년 중국 A주의 흐름은 2개 단계로 나눠질 것이다. 상반기는 역주기 정책으로 경제를 코로나 전 상태로 회귀하도록 추진할 것이고 거시경제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충분할 것이며 A주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기회가 비교적 많을 것이다. 하반기는 통화정책이 대내외적인 제약 속에서 온건 중성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기저효과로 인해 비금융업종의 수익성 압력이 생길 것이므로 증시는 무난할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 제목, 상반기 정책의 중심은 성장 안정화에 둘 것이고
우량 블루칩의 굴기에 주목, 총 3단락입니다. 첫 단락 소제목, 거시경제 정책은 나를 위주로, 즉 중국을 위주로, 여기 나를 위주로의 따옴표가 있는데요. 즉 중국 자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에 입각해서 정책을 제정한다는 뜻입니다. 거시경제 정책은 나를 위주로, 상반기 경제정책 중심은 성장 안정화. 각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향상과 공급망의 회복에 따라 주요 경제국의 내생적 동력도 점차 회복할 것이고, 미 연준이 올해 11월부터 시작한 테이퍼링은 내년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나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거시경제 정책은 여전히 성장 안정화에 중심을 둠으로써 업스트림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 하강의 부정적 영향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도록 할 것이다. 상반기 거시경제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충분할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재정정책에 있을 것이다. 2022년 재정적자율은 3% 안팎,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한도는 4조 위안 이상으로 예상한다. 둘째 단락 소제목, 이익 성장 약화, 구조 분화 증강. 2022년 국내 경제 사이클과 A주 이익 증가율 변동성 사이클 모두 약화될 것이다. 주로 공업 분야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2022년 중증 800 지수의 이익 증가율은 2021년의 플러스 18%에서 2022년에 마이너스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 분화가 뚜렷해질 것인데 각 산업의 이익 증가율은 각각 공업 마이너스 17%, 소비 플러스 6%, TMT 플러스 12%, 제약 마이너스 5%, 금융 플러스 2%. 그중 소비와 TMT는 비금융 분야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다. 동시에 업스트림이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의 이익 양보가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이익 양보에 따옴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올해 억제 요인의 한계 효용 개선으로 펀더멘털이 촉진된다는 점은 내년 상반기에 점진적으로 시현될 것이다. 한계 효용 개선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과 공급망 압력의 완화. 공업 분야에서 업스트림이 미드와 다운스트림으로 이익 양보. 둘째, 코로나가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한층 약화될 것이고, 신흥 소비품과 서비스형 소비의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부동산 분야 신용 리스크의 전염이 점차 통제되고 2분기부터 금융업종은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이어서 셋째 단락 소제목, 성장 안정화라는 정책 환경에서 우량 블루칩의 굴기에 주목해야 한다. 성장 안정화 정책과 유동성이 충분한 환경에서 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던 시크리컬 업종과 높은 컨센서스의 제약을 받은 성장 업종에 비해 우량 블루칩에 대한 자산 배분은 가성비가 더 높을 것이다. 펀더멘털 기대감이 낮고 밸류에이션이 낮고 호경기 업종 조정 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된 후 이 세 개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을 건의하며, 펀더멘털 상의 구조적 포인트도 잘 파악해서 원가 개선으로 이익 전환점을 확립하는 미드스트림 제조와 경기가 중기적인 회복 통로에 진입하는 소비 분야에 중심을 둬야 하고, 동시에 실적 확실성이 높고 한계 효용 개선 공간이 있는 금융도 주목해야 한다. 네, 상반기 전망에 이어 세 번째 부분은 하반기 전망인데요. 제목, 하반기 정책은 정상으로 회귀할 것이고 상대적인 호경기 업종에 주목. 두 단락입니다. 첫 단락 소제목, 대내외적 요인들의 제약으로 하반기 거시경제 정책은 정상으로 회귀할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는 2022년 국내 인플레이션이 업스트림에서 미드와 다운스트림으로 생산 쪽에서 소비 쪽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내년 PPI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에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며, CPI는 상저 하고의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3%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 하반기 국내 경제 운행이 정상 상태로 회귀하면서 성장 안정화 정책도 약화될 것이다. 또한 내년 미 연준 테이퍼링 종료 후 하반기 달러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대내외적 요인들의 제약 속에서 내년 하반기 국내 정책은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고, 거시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상태에서 온건하고 중성적인 상태로 갈 것이다. 이어서 둘째 단락 소제목, 정상화 정책 환경 속에서 호경기 업종의 주목.
정책 중심의 조정은 시장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억제할 것이고 높은 기저효과 압력하에 금융업종의 수익성은 아마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것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국 A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비교적 무난할 것이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 실적 확실성이 높은 종목은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므로 반기 실적 공시 때부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기 시작하고 하반기에 회복세를 유지할 소비와 과학기술 분야에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부분 제목, 개혁정책 재균형, 5대 분야를 둘러싸고 전개, 한 달락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이 글로벌보다 한 발 앞서고 있으므로 보다 더 전략적인 시각으로 경제 발전의 중장기적인 사안을 계획할 수 있다. 5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전국 금융공작회의가 내년 연내 열릴 것으로 보이며 금융 리스크 방지와 해소에 포커스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고 발전은 안전의 보장이다. 2022년 개혁정책은 발전과 안전의 통합 배치에 중점을 둘 것이고 이하 5대 분야에서 재균형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장기 방향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시장 기대치를 안정화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5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금융 분야는 단기 리스크 방지와 장기 리스크 해소 간의 재균형. 둘째, 경제 발전과 공동 부유 간의 재균형. 셋째, 에너지 안전과 녹색 발전 간의 재균형. 넷째, 혁신 격려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간의 재균형. 5번째, 외부 관계의 전반적 압력과 일부 지역 완화 간의 재균형. 네, 이어서 5번째 부분 제목, 신규 자금 중 장기 투자 비중 향상, 기관 투자자의 가격 결정력 뚜렷이 증강, 한 달락입니다. 올해 춘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기 자금의 견인으로 증시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2022년은 기관 투자자 위주의 장기 자금의 가격 결정력이 뚜렷이 증강될 것이다. 그중 공모 펀드가 비교적 큰 규모의 순유입을 유지하는 것 외에 외국 자본, 보험사 자금, 자산관리 상품 등 장기 자금의 순유입이 2021년보다 뚜렷이 늘어날 것이며 구체적인 추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 펀드의 판매 채널이 자산관리 쪽으로 변화하면서 상위 자산운용사들은 주식형 상품의 출시에 있어서 여전히 적극적이며 내년 한 해 순유입 규모가 8,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해외의 주식형 펀드가 중국 A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아직 비교적 낮은데 유엔화 환율이 안정적이고 새로운 지수 편입이 없는 전제하에 2022년 외국 자본은 여전히 중국 A주를 비중 확대할 것으로 보며 순유입 규모가 4천억 위안에 달하면서 2021년의 3,500억 위안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다. 셋째, 금융당국에서 2018년 4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업무 규범화 지도 의견을 발표한 후 2020년 7월에 이 정책의 과도기를 2021년 말까지 연장시켜서 이제 곧 연장기간이 종료되는데 은행의 자산관리 상품 자금이 은행 산하 자산관리 자회사로 이전하면서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간접적으로 확대할 것이므로 내년 은행 산하 자산관리 자회사의 주식형 자산 순유입 규모가 3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본다. 보험사 자본의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보험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2천억 위안의 순유입을 가져다 줄 것인데 2021년은 1,200억 위안이었다. 넷째, 그 외에 사모펀드, 한머니 등 단기 자금의 순유입은 뚜렷이 줄어들 것인데 2022년에 약 3,500억 위안 규모에 달해 2021년의 8천억 위안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다. 네, 이어서 6번째 부분 제목, 블루칩 컴백, 소비 우위, 한 달락입니다. 2022년 경제 운행과 통화 정책의 정상 상태로의 회귀에 따라 중국 A주의 이익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둔화될 것이고 증시 모멘텀은 실적에 의해 더 결정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비해 펀더멘털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관 투자자 위주의 장기 자금의 가격 결정력이 향상될 것이다. 경제 운행, 정책 중심, 이익 분화, 자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는 2022년은 상반기 성장 안정화든 하반기 정책 정상화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량 블루칩은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할 자산이고 내년 한 해를 관통하는 투자 로직이 될 것으로 본다.
업종 면에서 내년 상반기 우량 블루칩의 굴기든 하반기 호경기 업종이든 소비 분야는 내년 한 해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네, 요 6번째 부분이 한 단락밖에 안 되는데요.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38페이지 내용을 좀 번역해 드릴게요. 세부 업종 추천에 있어서 상반기는 원가 개선, 이익 전환점 확립과 관련된 미드스트림 제조 분야, 경기가 중기적인 회복 통로에 진입하는 소비 분야에 중심을 둬야 하고 동시에 실적 확실성이 높고 한계 효용 개선 여지가 있는 금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 공시 때부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기 시작하고 하반기에 회복세를 유지할 소비와 과학기술 분야에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하나, 둘, 셋, 넷, 4개 단락인데요. 첫째, 미드스트림에는 2개 분야가 있다. 하나는 올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반도체 부족 문제의 영향을 명확히 받은 소형 가전, 자동차 부품, 첨단 장비. 둘째는 현재 경기 상황이 비교적 좋고 원자재 가격 완화 후 판매량과 가격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 태양광 모듈과 장비 등이 있다. 둘째, 소비 산업은 주로 우량 상위 기업이 시장 환경과 단계적 요인의 영향으로 하락해서 가져다준 낮은 밸류에이션 기회를 주목하며 백주, 맥주, 유제품, 현지 생활 서비스, 스포츠, 의류, 관광, 소매 등 시장 공간과 경쟁 구도를 겸비한 상위 기업이 있다. 또 신흥 소비 품목 침투율의 신속한 상승에 따라 소비 상황의 다양화, 소비 회복 가속화에도 주목해야 하며 여기에 화장품, 냉동식품, 인력 자원 서비스 등등이 포함된다. 셋째, TMT 분야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VR, AR 등 신형 AIoT 기기들의 기술 성숙화가 전자제품에게 새로운 혁신 사이클을 가져다 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국산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큰 배경하에 반도체 장비, 전용 칩,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용 소프트웨어, 정보 안전 등 분야는 실물 경제의 회복과 국산화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성장 수혜를 맞이할 것이다. 넷째, 금융 분야는 산업 업그레이드의 수혜를 받을 상위 증권사를 더 추천하고 동시에 은행 업종은 계속해서 안정을 다지는 가운데 그중 우수한 은행은 아마 알파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네, 맨 마지막 단락은 리스크 요인인데요. 글로벌 코로나 반복, 백신 접종 예상치 하회, 중미 과학기술 분야 마찰 심화, 국내 경제 회복 진도 예상치 하회, 대내외 거시경제 유동성 긴축 예상치 상회 등이 있습니다. 네, 이상 중신증권이 11월 9일에 발간한 2022년 중국 증시 연간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이고요. 끝으로 6개 부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째, 2022년 중국 증시는 상반기에 기회가 비교적 많을 것이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이다. 둘째, 상반기 정책의 중심은 성장 안정화에 둘 것이고 우량 블루칩의 굴기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하반기 정책은 정상으로 회귀할 것이고 상대적인 호경기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개혁 정책 재균형, 5대 분야를 둘러싸고 전개. 다섯 번째, 신규 자금 중 장기 투자 비중 향상, 기관 투자자의 가격 결정력 뚜렷이 증강. 여섯 번째, 블루칩 컴백, 소비 우위. 네, 지금까지 CICC와 중신증권의 2022년 중국 증시 전망 리포트를 공유드렸는데요.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현지 증권사들도 톤이 좀 다른데요. 시간 봐서 타 증권사들의 연간 전망도 가급적 공유드릴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